안녕하세요. 원가비입니다. 5월 7일 매매 내용과 차트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재 지표에서 향후 발생된 방향, 시장 에너지의 방향이 어느 쪽인가를 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목표치는 어디였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제가 말씀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장에서는 일단 전일 종가에서 0.7, 8포인트 정도 뛰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지 라인에서는 지지가 안 되었습니다. 2차 지지 라인 여기서는 지지가 될 것이라고 일단 판단했죠. 그리고 현 흐름 자체는 2국면 지수가 2국면에서 놀아서 하방 투수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그렇죠? 하방 투수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상방이다. 그 흐름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하방 투수 라인, 1차 투수 라인, 2차 투수 라인, 1차 투수 라인, 2차 투수 라인이 1차 투수 라인이 2차 투수 라인 위에 있는 이런 흐름, 그죠? 큰 흐름 자체는 전부 상방을 가리키고 있죠. 상방. 이런 흐름에서는 일단은 뷰 자체는 상방을 보고 매도는 짧게 묶겠다. 그죠? 매도 신호가 나오면 짧게 묶거나 패스하겠다. 이런 쪽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수익이 좋습니다. 매도를 잘못하면 짧게 묶는 것을 챙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매수로 저는 해야 되는데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바로 매수로 전환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가능한 소극적으로 짧게 대응한다. 그러면 제가 아침장에는 결국 그런 시장 관점에서 이 라인을 지지로 보고 매수를 했죠. 매수를 일단 받았습니다. 뭉개면 밑으로 0.3 이상 밑으로 뭉개면은 손절하겠다. 그런 각오로 일단 매수를 했고, 이 부분에서 매수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라인에서 흥미를 보였죠. 일단 1차 목표가 위로 튀어 오르면은 P1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 P1 가기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바로 그 가격에 가지 못하고 다시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예상할 수는 없죠. 일단 물량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관점에서 목표치를 이 정도 부분은 1차 정리를 하겠다 생각하고 홀딩했는데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지면서 튀어 오를 때 이 부분에서 정리하고 0.3 정도 챙기고 다시 이 부분에서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해서 짧게 0.3 챙겼습니다. 다시 기다리다가 이 부분에서 매수를 받으려고 하다가 패스했죠. 다시 또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신호 뜨고 다시 매수를 받았죠. 일단 1차 받고 튀어 올랐는데 요번에는 갈 것이다 생각하고 1차 진입하고 요번에서 2차 추가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예상은 이렇게 아침장에 이렇게 N자 파동을 이렇게 만들 때는 이렇게 빨미는 다시 또 N자 파동을 또 만드시면 오늘 들어왔던 세력들이 N자 파동을 만들 때는 크게 만들 때죠. 작게 파동을 만드는 하고 크게 이렇게 아침장에 갈치장부로 좀 크게 만드는 경우는 그 세력들이 한 번 경험하면 요 세력들이 또 다음 파동에서도 그렇게 만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 있죠. 미리 예상하는 방법은 추측이죠. 그 앞에 그런 파동이 나왔으니까 오늘 들어온 세력들은, 오늘 핸들링 하는 세력들은 파동을 그렇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추가 진입했는 거 1차 진입하고 합쳐가지고 또 밑으로 푹 빠지니까 막 오래 붙었습니다. 요번에 버티고
다시 이제 1, 2차 합쳐서 1차 진입은 손실이 안 났는데 2차 진입한 게 손실이 나 있었죠. 아침에 묵은 것도 있고 해서 일단 2차 진입했는 거 버텼습니다. 다시 이제 버티다가 이 채널선 밑으로 안 깨는 한은 일단 버티겠다 생각하고 버티고 다시 올라가는 사이에 1차 진입한 거 2차 진입한 거 이걸 청산했어요. 본청하고 다시 내려올 때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밀렸을 때 이 라인에서 한 번 더 추가 진입했죠. 청산하고 1차 진입했는 걸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본청하고 다시 또 추가 진입을 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는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그 흐름을 보면은 저점을 살짝 높이는 흐름으로 보이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N자 파동을 만들죠. 약간 큰 파동. 이런 파동에서는 밑에서는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위에 물량 공구고 다시 밑에서 물량 받고 이런 식으로 우삼양의 이런 패턴. 큰 흐름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흐름 추세도 큰 흐름의 추세도 상방을 가리키는 이런 흐름에서는 어느 순간에서는 일직선으로 위로 강한 추세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물론 단기간에 이 라인 정도에서 볼 때는 이거 뚫어야지 이렇게 추세가 터지겠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노는 흐름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시세 분출한다. 특히 이 기간 박스권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 물량들은 다시 이 물량대의 물량도 여기에서 매수로 물렸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본전이 오니까 뭐 본전 틀어 죽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면 또 이 라인을 고점을 해가지고 매도를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작은 갈치자 참고해서 저점에서 매수 공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길 때는 매수 공격을 받아가지고 신실 분출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1차 여기서 진입한 거, 2차 진입한 것은 여기서 본전하고 다시 또 하나는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 진입을 했죠. 자, 시세 분출을 기대하고 그런데 또 아니다 한 번 더 치고 오리다가 바로 여기에 이제 이거 P1을 돌파하고 바로 달려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 괴롭혔습니다. 이거 견뎠죠. 그렇죠? 그리고 2차 추가 진입한 거는 돌파하면 이게 여기서 한번 틀었습니다. 틀고 한 개만 들고 있었죠. 이 고객을 돌파할 때 정리하겠다 생각하고 돌파할 때 일단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풋 한 계약은 계속 저가니까 한 계약은 1포인트 수익성 나 있는 상태니까 계속 들고 있었고 한번 휩써주고 다시 더 치고 올릴 때 그죠? 이 기술자리에서 행보할 때 해서 또 추가 진입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지세 분출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P2 부분에서 또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작게 이제 아침장의 흐름에서 이런 흐름도 가끔 나오죠. 너무 짧게 포인트를 너무 짧게 봤을 경우에는 물론 방향이 틀려가지고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 짧게 본다면은 이 밑에서 어떤 이런 박스권에서 잘못 대응하면 수익 청산도 못하고 또 다음 반대 포지션으로 또 진입해야 되고 반대 진입 포지션 들어가더니 또 익지도 제대로 못하고 또 반대 포지션 나오고 이렇게 이런 경우도 가끔 있겠죠. 물론 방망이를 짧게 잡고 뭐 진입하고 청산 매도 진입하고 짧게 묶고 매수 진입하고 짧게 묶고 뭐 이렇게만 대응했을 경우에는 계속 수익이 나옵니다. 그죠? 매수 진입하고 청산 매도 진입하고 익절 매수 익절 매도 익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망이를 짧게 뭐 6T, 8T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번 실어이 한 번만 먹는다 생각하면 수익이 꾸준히 계속 나올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추세권에서 큰 걸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매매 방법은 다양합니다만은 저는 짧게 매매하는 큰 방향은 한 계약을 맞춰 홀딩 해주고 나머지는 추가 진입해서 빠져나오고 추가 진입해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진작에서 위로 가면은 얼마까지 쓸 수 있다. 그죠?
P1을 돌파하면 P2까지 어느 정도 터질 수 있다. 오늘 P2 가격이 뭐 429.50 정도 되죠. 425.99 그 정도 가면은 일단은 틀어주겠다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일단 올청해버리죠. 그래 아침장 11시 전에 시장을 볼 때는 천 트렌드 라인이 큰 흐름을 어느 방향으로 가리키느냐 일단 보고 그 라인을 유지된 상태에서는 큰 흐름의 방향은 상방으로 보는지 봐야 될 것인지 하방으로 보여야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포인트를 이제 진입의 포인트를 어디서 잡을 것인가. 그래서 일자 진입하고 방향이 맞을 때 다시 추가 진입을 한다든지 추가 진입해서 계속 단타구원을 노리는 그런 매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적어도 대한민국 지금 현재 뭐 대한민국 지수가 400포인트대에서는 하루 1%만 등락률이 나와도 하루의 등락폭은 뭐 4포인트 이상 이렇게 움직이죠. 평균 4포인트 이상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내가 잘 진입했을 경우에는 2포인트 이상 아침장에 먹는 것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의 등락폭은 방향이 상방이라고 예측했다고 했다면 내가 잘 진입했을 경우에 4포인트까지 노릴 수 있는 거죠. 최소한 3포인트. 최저점에 뭐 매수한다든지 최고점에 매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내가 방향성을 노리고 잘 진입했을 때 2포인트 이상의 진장에 11시 전에 수익을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진장에 쭉 이게 풀이를 해줬죠. 방향성 트렌드 라인의 흐름이 큰 흐름은 상방이다. 그러면 매수는 보는데 어느 선에서 매수를 볼 것인가? 지지선을 어디서 잡을 것인가? 그렇죠. 물론 중간에 이어서 진입해가지고 지금 목표를 여기서 최소한 1차는 여기서 잡았는데 입지를 못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대응의 능력입니다. 나머지는 가는 줄 알았는데 밑으로 빠져버렸다. 그러면 튀어나올 때 일단 정리하고 빠져나와서 다시 또 한 바퀴 돌리고 올라올 때 계속 매수를 받는데 매도 단타로 살짝 묶고 짧게 묶고 다시 그죠? 여기서 매수 다시 매수 들었죠. 그죠? 큰 흐름은 매수로 보고 매도는 짧게 한번 여기서 앞풀이를 하고 큰 흐름 자체는 상방에 큰 걸 노린다. 그죠? 매도는 일단은 밑으로 이거 밑으로 열리지 않는 한은 매도는 소극적으로 일단 본다. 그죠? 그래서 매수 공격을 크게 노리다가 추가 진입해서 여기서 다시 버티고 본층하고 다시 추가 진입하고 쭉 여기서 1층하고 나머지 한 계약은 여기까지 끌어갔죠. 그럼 총 수익은 뭐 3포인트 넘는 한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 수익이 나오는 거죠. 아침장 리딩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물론 장이 이렇게 오늘 장 5월 7일 장이 아침장에 어쩌면 대응이 하기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그죠? 매매하기가 미리 이어서 다시 좀 지지부하니까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매매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죠? 짧게 매매하느냐, 좀 저처럼 좀 방향성 보고 크게 보고 매매하느냐. 그죠? 짧게 보는 사람은 한 번 신호에 한 번 먹고 먹튀하고 또 다음 대 신호 나오면 매도 신호 나오면 또 매도 짧게 먹고 또 매수 신호 나오면 또 짧게 먹고 이런 식으로 0.30 이상만 0.3 6, 8층 계속 챙겨 나가는 매매만 하더라도 짐장 이런 시즌에 뭐 1.5포인트 이상 2포인트 먹는 것은 가능하죠. 그죠? 5분만 먹으면은 1.5포인트 아닙니까? 나온다는 거죠.
단지 제가 지금부터 녹화해드린 것을 참고할 내용은 뭔가 큰 방향의 흐름은 어디서 무엇을 보고 트렌드 라인의 큰 흐름 상승폭이 상방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자, 그걸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지 포인트를 어디서 잡을 것인가. 여기서 영선 위에서 노는 경우에서는 대체로 지지선 포인트에서 매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깨버리면 손절을 날려야 되겠죠. 빼버리면. 그러고서 영선 위로 올렸다가 목표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계속 실전에 매매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체득하고 경험치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밑에 끌렸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와야죠. 입질하고 빠져나오고 일단은 저점에 다시 공략하겠다. 일단 단타로 매도해가지고 짧게 묶고 매수만 기다렸습니다. 물론 밑으로 쭉 빠지면 여기서 또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방향에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매수는 일단 거영이 안 하기 때문에 버텼고 다시 매수 신호 뜰 때 매수로 되겠죠. 그 큰 흐름 제가 보는 시장 관점은 이렇고 이런 흐름 N자 파동 이렇게 만들 때는 잘못 대응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아침장에 약간 박스권인 듯 우상향이잖아, 그죠? 이런 거 아니 완전한 박스권일 때도 잘못 대응하면 손실을 크게 입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추가 진입을 잘못해버리면 특히 추가 진입에서 당하는 경우가 많죠. 추가 진입을 잘못해가지고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진입은 잘했는데 이제 가는구나 해서 이제 추가 진입을 해버리는데 목표치를 여기까지 가고 왔는데 안 가고 같이 추가 진입을 해버리는데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 과해가지고 왕창 실어버린다. 가는 듯 하다가 밑으로 밀려버리니까 1차 진입은 손실이 아닌데 2차 진입한 것이 왕창 손실을 가버리죠. 그게 못 버티는 경우이죠. 그런 경우죠. 자기가 두 계약 이상은 한 계약은 홀딩하고 한 계약은 계속 반복 매매를 하겠다. 이런 방향성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정한 한 계약만 해서 계속 짧게 묶는 것을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좀 욕심을 부린다면 두 계약씩 계속 반복 같은 계약 수로 해줘야 되는 거죠. 방향 추세가 방향이라고 상방이라고 해서 막 왕창 한 계약만 하다가 또 왕창 실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때 왕창 당해버리면 어떤 트레이더가 심리적으로 멘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음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꾸준한 자기 계약수를 유지하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려면 너무 한꺼번에 방향이 맞다고 예상된다고 과하게 실어버리는 그렇게 또 수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과하게 많이 당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수익률이 등락폭이 수익을 많이 낼 때는 많이 나고 손실 날 때는 많이 내고 이렇게 등락폭이 많이 커져 버리죠. 그러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페이스를 계약수를 일정하게 한다든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주는 그런 방법은 심리적으로 자기 유지할 수 있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물론 손실이 커지면 멘붕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극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자기 매매 방법을 아주 매매 방법을 유지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습관화해 줘야 된다. 자기 매매 방법을 계속 습관화해 주고 키워나가면서 그 경험이 쌓여가지고 그 자기 매매는 당연히
습관적으로 과하게 매매하지 않고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을 습관화시키가는 그런 매매를 하다 보면은 계속 승률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매매 방법은 큰 방향을 읽고 그 방향이라면 반대 신호에서는 짧게 보고 적어도 그 방향에서 한 계약은 갖고 가는, 그래서 계속 물론 파도가 아주 뭐 방향이 상방이라 봤을 경우에 이렇게 뭐 큰 흐름으로 오죠. 쭉 가는 경우, 쭉 가는 경우에는 오케이 발이죠, 그죠? 이런 여기서 뭐 이날트 같은 경우에도 짧게 우리가 여기서 매수 받았습니다. 여기서 매수 받았어요. 매수 이래가지고 이것도 다 견뎠죠. 왜냐 여기서 수익 줬다가 내려올 때 다시 지지선이 여기 있으니까 다시 펼쳤죠. 그러면 적어도 이 가격은 최소한 기본으로 갈 것이다. 이 가지고 추세, 여기서 1차 진입하고 투자신을 나왔을 때 여기서 추가 진입을 했죠. 추가 진입하고, 한 계약은 이 부분에서 청산하고, 한 계약은 여기서 청산, 추가 진입했던 건 여기서 청산해버리고, 1포인트는 청산하고, 나머지 홀딩에 가서, 여기서도 추가 진입, 보이냈을 거예요. 추가 진입을 시켰고, 이 부분에 와서 월청을 했죠.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는 아침장 30분 만에 한 계약 기준으로 봤으면 3포인트 이상 바로 수익을 내는 이런 매매죠. 이렇게 또 쭉 안에 스무스하게 갈 수도 있죠. 예상대로 쭉 많이 조금은 쉬다가 이야기하다가 방송을 적어버리는. 아마 여기서 한번 다시 매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것 같다가 이 부분에서 한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박스권 놓을 때죠. 이렇게 추세가 유지된 상태에서 박스권이 길게 나오면은 어느 순간에 한번 더 터집니다. 하나 더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매매하기 좋게 막 갈 수도 있고, 그죠? 엔지 파동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이렇게 진장 몇 개 패턴을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지저분하구나 뭐 이렇게 미리 알 수는 없지만은 한번 딱 경험하면 오늘 지저분하네, 그러면 거기 맞춰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과하게 투자하지 말 것, 자기 매매 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매매 방법을 유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제 시스템에 똑같은 차트라도 매매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심리, 큰 흐름으로, 심리적으로 좀, 내공이 깊은 사람들은 큰 흐름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일부 포지션, 한 계약은 포지션을 끌고 가고, 나머지 한 계약은 계속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한 번 신호에 한 번 정도 묶겠다 생각하고 계속 치고받고 반복을 하는 거를. 그 외에도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만은, 일단은 스스로의 매매 방법을 터득해야 되고, 또 제 차트를 보는 기준은 항상 단타를 하는 경우에는 영선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지지선에서 계속 못 숨겨간다. 약간의 일시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오더라도 조금 소극적으로 가야 된다. 그죠? 매도 신호 나오고도 영선 밑에 빠졌을 때, 적어도 밑에 빠졌을 때 이게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영선 밑에 나오죠. 그러나 밑에 튀어 올라가지고 반응 줄 때 영선 위에서, 영선 밑이니까 5분선이 새로운 게 밑에 쭉 내려오면서 새로운 게 지선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서 단타하는 거죠. 다시 또 매수 신호 떠가지고 지지선 요게 딱 보이면은 매수가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단타를 하더라도 여기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인데스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밑에 뚝 빠졌는데 여기서 툭 빠지면서 매도 못 따라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5분선이 여기다 저항선이 딱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다리는데 뭐 체기를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할 수 없죠. 패스하는 소리. 또 여기서 기다리는데 체기를 냈다. 밑에 채널선이 딱 있으니까 짧게 본다든지 잘못하면은 몇 수로 전환돼야 될 수도 있다. 밑에 강한 지지단이 있으니까. 여기서 밑에 민기가 밑에 가져오면 좋은데 안 가지면은 탁 튀어오르는 순간 본전 내지는 한 대 뒤주고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다시 또 영선 딱 위로 올라서고 몇 수는 떠잖아. 그죠? 그러면 지지선 나오는데 무조건 들어가줘야 된다. 영선 위에서. 지지를 하면 일단 들어가줘야 된다. 그러면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막 영선 위에서 이게 일지만은 침범하는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GI는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쭉 흐름으로 가는 거죠. 단타는 이런 방법으로 해줘야 되고, 큰 방향은 트렌드 라인의 방향을 믿고, 상방 목표를 어디를 볼 것인가. P1 돌파하면 P2 가기 어디까지인가. 그걸 보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